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2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통화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통화제도, 우리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경제학이 뭐냐 그랬을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돈, 통화입니다. 통화. 거기 이제 국가별로 이 통화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이게 통화 정책이랑 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또 기본적으로 돈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가 거시경제학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거시적 관점에서 통화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죠? 돈이 없는 경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라는 거,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물 교환을 했죠. 바터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쌀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업으면 고기 잡은 거 고기 한 꾸러미 메고 와서 시장에 와서 고기랑 쌀이랑 바꾸는 거죠. 바터 트레이드, 물물 교환 경제입니다. 근데 물물 교환 경제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화폐를 개발하게 된 거죠. 쌍방 간의 욕구 일치를 위해서 거래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보유해만 거래가 가능했죠. 바터 트레이드, 물물 교환에서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치가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고 기준을 아니면 고기 하나 팔려고 그러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나누기가 쉬워서 그렇지만 큰 물건은 쪼개기가 힘들어서 엄청난 양의 고기를 끌고 와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율의 일치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화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교환하는 매개체를 만들게 된 겁니다. 화폐가 없는 경제의 비율, 물물 교환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화폐를 통해서 해결했다. 화폐가 뭐냐?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이 있는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 그거를 화폐라고 한다. 머니라고 한다. 돈, 화폐, 머니. 첫 번째는 물물 교환부터 물물 교환에서 벌어지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사람이 화폐를 고용하게 된 거죠. 고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찾아낸 경우가 있는데요. 유명한 논문 중에 그런 상황을 설명한 논문 아니면 역사적으로 밝혀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그 워 프리즈너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포로 수용소들, 포로자들에 대한 그 국제적인 동의가 있죠.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줘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야 되고. 그래서 적십자에서 물건을 매달 그 개인당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를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어떤 생필품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식품들 중에서 싫어하고 그게 국가별로 한 나라의 포로지만 출신이 국가별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국가에는 어떤 물품을 더 좋아하고 어떤 국가는 다른 물품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원래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걔네들이 화폐를 고안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지폐를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교환하거나 그걸 화폐로 쓴 건 아니고요. 거기 물건 중에 나누기 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잘 안 쓰고 그죠? 잘 안 고갈되고 이런 물건들을 화폐로 쓰는 게 좋았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나누기 쉽다는 측면에서 그 시절에 첫 번째로 화폐로 사용됐던 게 담배였다고 합니다. 담배도 한 값씩 몇 값씩 이렇게 보급이 됐대요. 그때 적십자에서 보내준 거죠. 한 명의 포로마다 한 상자씩. 거기에 무슨
그 비프 저키 같은 뭐 보장 그 소고기 말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잼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담배도 있었고 뭐 빵도 있었고 뭐 그런 이제 생필품들을 적십자에서 조달해 줬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먹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교환을 하기 시작했고 물물 교환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또는 국가별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포로들이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을 만들어서 그중에 대표하는 사람들이 가서 서로 교환을 해왔죠. 그런데 그 교환 과정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첫 번째는 담배 한 개 뜯어서 한 가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화폐로 쓰다가 그 화폐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처음에 이렇게 박스가 딱 배달됐을 때 그죠? 담배가 확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화폐의 공급이 늘어난 거죠. 네,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근데 담배가 싹 양이 점점 줄어들다 보면 담배 한 가치의 가치가 올라가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뭡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사이클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합리적인 거래인지 가격이 균형 가격인지 왜 가격은 자꾸 변하는지 불편해져 가지고 그중에 뭐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평균적으로 다 안 좋아하는 무슨 물건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다음에는 화폐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화폐의 발생, 우리가 뭐 그 선사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했는지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뭐 조개 껍데기를 화폐로 쓴 적이 있었고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봤지만 그게 좀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뀐 부분에서도 화폐가 발생을 하더라. 네, 그런 경향을 발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2차 대전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을 역사적으로 써서 화폐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담배를 화폐로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화폐로 이런 것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논문이 되겠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화폐를 보완하고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물물 교환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산 중에 한 가지고 기능이 뭐냐? 교환의 매개. 이게 첫 번째 기능이죠. 그 다음에 회계의 단위.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 물건의 어떤 밸류, 가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도 되죠. 뭐 은행에 저축을 해놓기도 합니다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화폐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화폐가 써져야 되냐 그렇게 화폐가 발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요 세 가지 기능, 화폐의 매개수단, medium of exchange,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지불수단으로 쓰이니까 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구나 그 화폐 가치에 쓰여져 있는 밸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물물 교환 또는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회계의 단위, unit of count,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아니면 그 물건의 가격이 정말 어떤 밸류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격표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 그 가격의 단위, 회계의 단위로 쓰여지고 저장 수단 때로는 미래로 이전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이다. 현재의 구매력을 그러니까 지금 안 사고 저장해 놓는 거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화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썩는 물건을 화폐로 쓰면 안 되겠죠. 저장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회계 단위 잘 쪼개질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매개의 수단과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경제 그런 어떤 뭐 일루전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 인플레이션 왔다, 디플레이션 왔다, 인플레이션 왔다, 디플레이션 왔다. 담배로 화폐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물건,
인기가 많지 않은 그런 물건을 다음에 화폐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수단을, 세 가지 목적을 잘 달성하는 화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화폐가. 하나의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 유동성. 우리 리퀴디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자산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 예, 유동성이 높은지 낮은지. 어떤 자산, 우리 자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죠. 자산 중에 하나가 화폐입니다. 근데 예, 내 자산 중에 땅도 있을 수 있겠죠. 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 유동성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폐? 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바로 쓰면 되잖아요. 모두 다 그 밸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동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써져 있는 가치에 대해서. 그러면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저축성 예금이다. 저축성 예금을 깨면 내가 손해를 좀 입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현금에 비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죠.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서 인출해서 써야 되니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현금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는 높죠. 그런 금융자산들이 유동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높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유동성.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느냐.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느냐.